1979년 12월 12일 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불과 50일 만에 벌어진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이날 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당시 합법적인 군 통수권자로 인정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보안사 요원들이 정승화 총장의 공관을 포위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건 연루 혐의라는 명목으로 체포 영장도 없이 연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사 반란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군부는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군을 움직였습니다. 밤 10시경 육군본부와 국방부 일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승화 총장의 체포에 반대하는 수도경비사령부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수경사령관 장태환 소장은 합법적 명령체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동원한 특전사 부대들이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서울 한복판을 누비며 반란군의 의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날 밤 총격전으로 최소 수십 명의 군인들이 사상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경 반란군은 주요 군 지휘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두환은 이제 대한민국 군부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더 큰 야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12 사태 이후 신군부는 정치 권력 장악을 위한 계획을 본격화했습니다. 1980년 5월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되며 정보기관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밤 전국의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가 선포되었습니다. 국회가 해산되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학가는 휴교령으로 폐쇄되고 언론은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한밤중에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계엄군은 광주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되어 시민들을 감시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총칼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이러한 계엄의 그림자는 이후 광주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2.12 군사반란은 단순한 군부 내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적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국가의 주인이 국민에서 총칼을 든 군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기억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12.12 쿠데타 이후에도 권력 장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부 내 반대 세력을 제거하며 조직적으로 권력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1980년 봄 전국 대학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신군부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역 광장과 명동 일대는 민주화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던 시기였습니다. 신군부는 이러한 민주화 열기를 불순 세력의 선동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취임하며 정보기관까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라는 직책도 겸임하게 됩니다. 이제 군부와 정보기관, 그리고 비상기구까지 모두 그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신군부는 전국의 비상계엄령 확대를 전격 선포했습니다. 이날 밤 계엄사령부는 전국의 대학을 폐쇄하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들이 한밤중에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언론사에는 계엄군이 진주하여 모든 보도를 사전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무력화되었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하루아침에 정지되었습니다. 신군부는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과잉 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위는 순식간에 도심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계엄군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며 유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곤봉과 총검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시민들을 무차별 구타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러한 만행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21일
계엄군은 금남로에 집결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감행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총탄에 쓰러지며 광주는 피로 물들어갔던 비극의 날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무기고를 열어 무장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여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는 해방공간처럼 시민들의 자치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광주를 폭도들의 난동으로 왜곡하며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전국의 국민들은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전남도청을 향해 최후의 진압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끝까지 남아 저항하던 시민군과 시민들은 압도적인 화력 앞에 희생되었습니다. 열흘간의 항쟁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고 광주는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공식 발표된 사망자는 200명 안팎이었지만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신군부는 광주 항쟁을 빌미로 더욱 강력한 권력 장악을 정당화해 나갔습니다. 전두환은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시키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2.12 쿠데타로 시작된 신군부의 집권은 58 광주의 희생 위에 완성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총칼 앞에 무너졌고 대한민국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12.12 쿠데타로 군권을 장악했지만 아직 정치 권력은 손에 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980년 봄, 전국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유신잔재 청산과 전두환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군부는 이러한 민주화 열기를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강경 진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전두환은 전국 비상계엄 확대를 단행하며 정치 권력 장악에 나섰습니다. 계엄군은 국회를 점령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들이 한밤중에 체포되어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통제되었고 신문과 방송은 군부의 검열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계엄군의 무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계엄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앞에 모인 학생들을 공수부대가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곤봉과 총검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은 학생과 시민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렸고 분노는 광주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광주는 고립된 섬처럼 외부와 단절되었습니다. 5월 21일, 계엄군은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감행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시민들이 쓰러지는 순간 광주는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무기고를 열어 총을 들고 시민군을 조직하며 저항에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에 맞서 도청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언론 통제로 인해 광주의 진실은 왜곡되었고 폭도들의 난동으로 보도되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도청에 대한 최후 진압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총성이 멈춘 후 광주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시신이 남겨졌고 도시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진실은 오랫동안 은폐되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을 발판 삼아 전두환은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8월,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12.12 쿠데타로 시작된 신군부의 권력 장악은 광주의 희생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5공화국을 출범시키며 강압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언론 통폐합으로 수많은 언론사가 문을 닫았고 기자들이 대량 해직되었습니다. 삼천교육대라는 이름으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고문당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두발 단속, 교복 착용 등 일상생활까지 통제하는 권위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았고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12.12와 58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국가의 주인이 바뀌었고 민주주의는 총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시간은 결국 더 큰 민주화의 불씨가 되어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전두환 정권의 통치와 민주화 운동의 저항에 대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12.12 쿠데타 이후에도 권력 장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 봄,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울의 대학가는 물론 지방 곳곳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들이 외친 것은 단 하나, 군부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러한 민주화 열망을 폭력으로 짓밟기로 결정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전국의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가 선포되었습니다. 대학은 강제로 폐쇄되고 정치활동은 전면 금지되었으며 언론은 통제되었죠.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일제히 체포되었습니다. 계엄군은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되어 시민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이 조치는 사실상 신군부가 국가 전체를 군사적으로 장악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러한 폭압에 맞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비극이 시작되었죠.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는 고립된 채 피로 물들었습니다.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며 언론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 시민들은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후 전두환은 본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은 사실상 강요에 의해 하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죠. 12.12 쿠데타로 시작된 신군부의 권력 찬탈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후 7년간 강압적인 통치로 민주주의를 억압해 나갔습니다.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반대 세력은 가혹하게 탄압받았으며 인권은 유린되었죠. 하지만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87년 6월, 마침내 전국적인 민주화 항쟁이 폭발하며 군부 독재는 무너졌죠. 12.12 군사반란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헌법기관인 국군이 국민을 지키지 않고 권력을 철탈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통받았고 광주에서는 피가 흘렀죠. 1995년과 1996년,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죠. 하지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논란을 낳았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키기 어려운지 가르쳐줍니다. 12.12는 권력욕의 눈먼 소수가 국가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죠.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12.12 군사 반란. 그날 밤의 총성은 아직도 우리 역사 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바뀐 국가의 주인. 그 비극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를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2.12 군사 반란과 계엄의 그림자.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